자, 얘들아 잘 봐라. 오늘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공부할 거냐면 우리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돼. 그럼 그 기체분자 운동론이 도대체 뭔가? 이게 문제지. 이야기님. 그래서 그 기체분자 운동론이 어떻게 유도되어 나왔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지? 사실 요 부분은 있잖아. 증명은 선생님이 물론 해주겠지만 그 증명은 참고로 보면 돼. 그럼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이 증명에 따라서 너희가 유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결과만 있잖아. 우리가 간략하게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 이해하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도됐구나. 요것만 딱 눈으로 보고 있잖아. 실제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결과만 바탕으로 한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자,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봐봐, 얘들아. 잘 봐. 여기에 내가 있잖아. 우리 오늘 기체분자 운동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을 하나 그렸다고 치자. 그런데 이 축을 있잖아. 우리가 붙이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붙이는 축하고는 약간 다르게 붙어야 돼. 그럼 어떻게 붙일 거냐면 요 축을 X축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X되면 반순환 원리에서 반시계 방향 순환 원리에서 YG가 돼야 될 건데 Y하고 G가 붙었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원래는 우리 이게 아니고 여기가 G, 여기가 Y, 여기가 그 X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걸 약간 틀어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X, Y, G가 바뀐 거니까 그건 참고로만 기억을 하고 하자. 그리고 여기 입체가 하나 있는데 좋아. 선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있잖아. 이 입체를 색깔이 다른 형태로 그려보자. 준비됐니? 자, 그래서 색깔이 다른 형태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려보면 자, 그 그림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맞니? 자, 요렇게 정리가 딱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입자가 하나 있는데 이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V라고 하자. 그런데 이 입자는 일단 엄청나게 많은 거에 대한 평균치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가 했더니 입자가 막 무수히 많아서 어떤 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합쳐서 평균치를 낸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그럼 평균치를 냈을 때는 잘 봐. 이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자,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 이쪽으로 움직이면 VX고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VY고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VG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V의 경우에는 피타고라 정리해서 V제곱 이퀄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플러스 VG의 제곱이 되고 이 평균치에 의하면 VX와 VY와 VG는 서로 똑같은 평균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살짝 미리 먼저 정리를 하는데 V제곱 이퀄 VX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VX의 제곱 플러스 G 대신에 VX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3분의 1 VX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 VX 제곱도 전환할 수 있는데 3분의 1이란다. 미안해. 이거 잘못 적었네. 3이 되고 그래서 VX의 제곱은 3분의 1 V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놓치지 마라. 알겠지? 그러면 다음 이제 한번 봐봐. 자, 우리가 필요한 첫 번째 기초 지식은 정리를 했고 다음으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요 부분이다. 여기 이 부분에 요 벽면에 우리가 와서 충돌을 하는데 편의상 이건 L 그리고 요 부분도 L 요 부분도 L이라는 우리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 벽에 와서 얘가 탕 하고 맞고 부딪혀서 튀어나가는데 그때 요 벽면에 가한 뭐를 따져보자? 충격력을 따져보자고. 알겠지? 그럼 충격력은 어떻게 되니? 자, 여기서 정리하자. 우리 충격력 있잖아. 충격력이라는 부분은 바로 I는 뭐라고? 델타 P인데 어느 축 방향에 대해서? X축 방향에 대해서 가해진 걸 따져보잔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해진 우리 한쪽 벽면에 가해진 힘을 계산해보면 즉 이 입자가 와서 탕 하고 부딪혀서 맞고 튀어나가는데 단 우리 전제 조건이 있다. 이 내부 안에서는 반드시 어떤 충돌이 해야 된다? 요 충돌 자체가 그렇지 완전 탄성 충돌이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맞을 때 속도를 VX라고 하면 맞고 튀어나가는 속도도 얼마? VX가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VX가 되되 단 요 두 개는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 되면 하나 마이너스 되는 거다. 맞고 튀어나간 걸 플러스로 잡으면 맞기 전에 건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 X축에 가해진 이 힘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F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곱하기 그때 충돌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여기 델타 PX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M의
vx 마이너스 v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잘 봐라. 이걸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로 바뀌지? 그럼 여기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지? 플러스로 바뀌면 2mvx 제곱, 2mvx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f 곱하기 t가 2mvx가 됐으니까 여기서 f는 어떻게 되니? f는 t분의 2mvx로 정리가 되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 이게 우리 편의상 x축에 있는 벽면이라 치고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날아와서 부딪힌다고 치자. 그때 vx로 와서 부딪혀서 맞고 튀어나간 속도가 vx인데 이 속도가 마이너스고 이 속도가 플러스였으니까 잘 들어봐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잡자? L이라고 잡아봐봐. 알겠지? 그러면 이 물체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끝에서 팡 하고 날아와서 부딪힌 뒤에 다시 팡 하고 튀어나갔어. 몇 초 동안? t초 동안. 이해하겠니? 얼마의 속도로? vx의 속력으로 날아와서 vx로 튕겨나간 거야. 왜? 완전 탄성 충돌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t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속력이 얼마죠? vx야. 그러면 vx의 t초 동안 얘가 와서 탁 맞고 튕겨나간, 맞니? 탁 맞고 튕겨나간 속도가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벽면에 충돌하는 델타 t를 가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의 평균치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L만큼 날아서 L만큼 튕겨나갔으니까 그 거리가 2L이 되겠죠. 이해하겠니? 그럼 이게 2L이 이해가 됐다면 끝났다. 자, 이제 어떻게 되니? 이 t 대신에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해소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흰색으로 정리해보자. t 대신에 vx분의 2l을 집어넣고 2mvx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누구를 지워라? 2와 2는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남는 성분을 정리하니까요. 분모는 l 남고요. 위에는 mvx의 제곱이 남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앞서에서 생긴 vx 제곱은 우리 뭐라고 정리하고 하자? 그렇구나. vx 제곱은 3분의 1 v제곱이라고 하자고 그랬지? 맞지? 그래서 집어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니? 잘 봐. vx 제곱 대신에 3분의 1 v제곱을 집어넣으니까 그 결과 3l분의 mv제곱이라는 값이 등장한 거야. 알겠지? 이거는 몇 개 분자에 대한 건가 했더니 기체 분자 한 개에 대한 값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개가 아니라 있잖아. 얘들아 잘 봐. n개의 분자라고 한다면 n개의 분자가 주는 f 토탈, 즉 fn이라고 치자. fn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방금 구했던 f 곱하기 n개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3l분의 mv제곱 곱하기 뭐? 그렇지, n개를 하면 전체 개수가 된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n개의 분자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 이제 분자들이 벽면에 와서 막 때려주잖아. 맞지? 그렇다면 우리 벽면을 한번 살짝 그렸을 때 분자가 와서 때려,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때리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분자들이 이 벽면에 대해서 막 때려주고 있을 때 그 힘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압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벽면이 받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잡자? P라고 잡는다면 이 압력은 어떻게 되니? 단면적이 L제곱 왜? 아까 정육면체라고 했잖아. 한 변의 길이가 L인. 그 다음에 그때 와서 가해주는 힘을 FN, 토탈 힘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요. 밑에 분모는 L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3L분의 MV제곱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마저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지? 내려가면 3L 3승이고 위에는 MV제곱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야, 오늘 정말 분필 잘 부러지는구나. 잘 봐라.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있잖아. 잘 봐. 이게 P라고 정리가 됐으니까 넘겨볼까? 여기 있는 L 3승을 넘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넘겨버리고 나머지 정리를 하니까 자, 정리합니다. 그 결과 PL 3승 이퀄 어떻게 되지? 3분의 1 N MV 제곱이라는 값으로 정리가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와, 더 자세한 정리가 있잖아. 필요하다. 이걸 선생님이 앞에서 해줄게. 알겠지? 자, 봐봐. 앞서서 있잖아. 선생님이 PL 3승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해줬지? 맞지? 자, 무슨 얘기야? 자, PL 3승 이퀄 우리 3분의 1에 N의 MV 제곱 여기까지 정리했잖아. 맞지?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설명해줄게. 잘 봐. 여기서 별거 없어. 여기에 L 3승 이게 뭐지? 그렇구나. 이게 부피구나. 맞니?
그럼 이게 부피인 줄 알았다면 자 정리해 봅시다. 자 PV 이퀄 3분의 1N 곱하기 MV 제곱인데 MV 제곱이라고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거는 뭐야? 그렇구나. EK 이퀄 2분의 1 MV 제곱이란 거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여기다 그 값을 집어넣으면 그렇군. 이 EK 형태가 정리가 되는구나. 맞아? 왜? MV 제곱이 MV 제곱이 여기 2를 넘기면 2EK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3분의 2N의 EK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P란 거 다 나왔다. 왜? PV 이퀄 뭐죠? nRT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 NEK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렇구나.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EK는 어떻게 되나요? 넘기면 뒤집어져. 맞지? 그래서 뒤집어지니까 그 결과 얼마 되느냐면 2분의 3 곱하기 M분의 nRT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 여기 N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었어. 왜 문제가 있냐면 이 N이란 건 몰수를 얘기하니까 전체를 얘기한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 이게 약간 변화가 가능하구나. 맞니? 몰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몰수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라면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정리해 보니까 잘 봐.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는가 했더니 요 경우에 요 값을 약간 변화하면 즉 전체 개수 가지고 몰수를 우리가 나눠준 거니까요. 요 값을 우리가 전환하니까 뭐가 되느냐면 N0RT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분의 3 KT라는 기체 상수에 대한 정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N0분의 R이라는 것이 볼츠만이지 않은 볼츠만 상수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EK 이퀄 2분의 3 KT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 중요한 결론은 여기 있다.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바로 요 부분이야. 자, 오늘의 핵심이 이 K가 뭐라고? 그렇구나. 2분의 3 KT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운동에너지하고 뭐하고? 운동에너지하고 온도하고 상호 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결론이니까 놓치지 마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상기체 있잖아. 이상기체의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한 값이 정리가 된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 줄 때 이거는 몇 분자라고요? 단원자 기체. 맞지? 이거 단원자 기체야. 이해하겠니? 그럼 단원자 기체니까 그렇다면 단원자가 아니라 2원자나 3원자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야? 잘 봐. 여기 2원자나 3원자를 생각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 지금의 단원자의 경우에는 EK 이퀄 2분의 3 KT가 됐지만 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서 회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EK 이퀄 얼마가 된다? 2분의 5 KT가 돼야 되는 거야. 왜 5야? 그 이유가 있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이게 5가 되는 이유가 세 방향이 아니라 다섯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니? 즉 X축, Y축, G축 외에 이 입자가 가면서 회전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이렇게 가는 건 관계없지만 그지? 이렇게 가면서 회전해 가거나 맞니? 요렇게 가면서 회전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전해 가는 경우에는 맞지? 서로 다른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야 뭐 관계없으니까 그건 그대로인데 어쨌든 회전 방향이 두 개가 추가가 돼서 알겠지? 그 대칭되지 않은 방향에 추가가 돼서 2분의 5 KT 형태가 되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로 연결돼. 알겠지? 그러면 세 분자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세 분자일 때는 몇 방향? 7방향이 돼서 2분의 7 KT 형태로 정리된다는 거 놓치지 마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있잖아. 우리가 그 운동에너지에 대한 방향까지 따져본 거다. 알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있잖아. 우리 기체분자 운동론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됐고 이거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있잖아. 다른 예시를 하나만 딱 들어주고 정리를 하자. 오늘 내용이 조금 짧을 거야. 알겠지? 다른 내용은 뭔가 했더니 이 기체분자 운동론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화학 시간에 확산현상에 대해서 그레이엄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지. 맞니? 그 그레이엄의 법칙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해줄게. 잘 봐.
자, 우리 그레임의 법칙이 뭔가 했더니 이런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관 속에 이렇게 두 개의 기체를 꽂아 놓은 거야. 그럼 하나는 뭔가 했더니 하나는 암모니아를 넣어 놓은 상태고 또 하나는 뭔가 했더니 염산을 넣어 놨지. 그랬더니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과 암모니아 또는 염산 쪽에 치우친 중에서 어느 쪽에 흰 연기띠가 생기느냐면 염산 쪽에 치우친 곳에 흰 연기띠가 생기더란 얘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이때 기체 분자가 확산될 때 암모니아 쪽에서 확산되는 것과 염산 쪽에서 확산되는 걸 비교했더니 누가 더 빠르더라? 암모니아. 왜? 암모니아 분자의 질량이 작기 때문인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유도된다요? 자, 암모니아의 온도를 우리 T1이라고 하고요. 염산의 온도를 T2라고 한다면 이해하겠니?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온도는 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우리 암모니아의 운동 에너지 EK1과 염산의 운동 에너지 EK2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2분의 1 M1 V1의 제곱 이퀄 2분의 1 M2 V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 2분의 1 서로 날려버리고 V2는 이쪽으로 보내고요. M1은 이쪽으로 보내고요 해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바꾸게 되면 그 결과 잘 봐. 여기에 V2의 제곱분의 V1의 제곱은 M1분의 M2라는 값이 되고 이 값에 대해서 우리 뭘 붙여보자? 루트와 루트를 씌우니까 그 결과 요 값은 어떻게 되지? V2분의 V1이 되고 그 다음 이 안의 값은 정리를 하면 루트 뭐가 된다? M1분의 M2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런데 이게 기체 분자 하나의 질량이니까 결국 분자량과 같지? 맞지? 그래서 우리 그레임의 법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V2분의 V1 이퀄 루트 뭐가 되죠? M1분의 M2로서 분자량의 비가 되고 맞니? 이걸 똑같은 부피로 나누니까 그 결과 밀도가 돼서 D1분의 D2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 그레임의 법칙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몰라도 기체 분자 운동론을 있잖아.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있잖아. 이 부분 이제 우리 마무리하고 우리 책에 딱 보니까 마지막 부분으로 뭐가 나와 있니? 아, 일과 열의 관계가 나와 있구나. 맞지? 그래서 일과 열의 관계를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정리하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라서 있잖아. 요 부분만 살짝 지우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요 부분 우리 지우고 빨리 정리해줄게. 일과 열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실험을 했는가 했더니 그 실험을 한 사람이 줄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맞지? 그래서 줄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의 실험이라는 결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줄의 실험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잘 봐라. 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여기 원통을 딱 준비해 놓고 안에 상대적으로 있잖아. 여기 뭐 물을 채워도 되고 아니면 기름 같은 거 성분을 채워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기름이 있잖아. 비율이 작아서 온도가 잘 변해. 그래서 사실은 기름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 책에서는 물 많이 나오고 있지. 잘 봐. 어찌됐든 간에 이 안에 이래 원통을 딱 준비해 놓고 여기 프로펠러 설치한 뒤에 양 끝에 있잖아. 요렇게 고정도를 설치하고 거기에 추를 단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추를 딱 다는데 요 그림을 잘 봐라. 이 추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야. 왜? 감을 때 둘 다 같이 올라오고 풀면 둘 다 같이 내려가도록. 이해하겠지? 그래서 추를 이중으로 설치해놓고 여기에 레바를 딱 설치한 뒤에 레바를 빙글빙글 돌리면 올라오고 탁 놓으면 주르륵 풀면서 추가 떨어지도록 돼 있는 장치인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 사람이 감았다가 놨다가 감았다가 놨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그때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기름에 대해서 있잖아. 해준 뭐하고? 그렇지. 일하고 있잖아. 열 사이 관계를 살펴보니까 우와 그게 무슨 관계? 비례 관계더라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이게 비례 관계인 걸 보고 야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열하고 일이 서로 비례 관계구나.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정리한 수식이 다음과 같다. 바로 요 부분 있잖아. 이걸 정리해서 그렇군. W 이퀄 JQ 형태로 나타낸 거야. 그럼 J가 뭔가요? 줄이라는 사람은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이 얼마만큼의 일에 해당하는가? 다시 뭐라고? 열이 얼마만큼의 일에 해당하는 양인가? 그래서 열의 일당량이라는 부분을 관심 있게 생각한 거야. 해서 줄이 열에 얼마만큼 일에 해당하는가를 밝혔기 때문에 이걸 줄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자 J를 정리해 봅시다. J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4.2 줄 퍼 칼로리 들어가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1칼로리의 열량이 몇 줄의 일에 해당한다?
4.2줄의 일에 해당한다는 걸 밝힌 것이 바로 줄의 실험인 거야. 알겠지? 그럼 나중에 너희가 있잖아. 막 다양한 형태의 열 에너지를 계산한 뒤에 그걸 칼로리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4.2로 나눠주고요. 반면에 이걸 줄로 바꾸고 싶으면 4.2를 곱하면 되는데 4.2를 곱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열의 1당량이라고 부르지만 4.2로 나눌 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다. 무슨 이름이 있는가 했더니 이 부분 설명해주고 나면 우리 친구들 힘들어하던데 자 뭔가 했더니 잘 봐. 오늘 너무 노란 분필이 잘 부러지는데 열의 1당량 있잖아. 말고 1의 열당량이라고 부르는 값이 있는 거야. 다시 가면 1이 얼마만큼의 열에 해당할까요? 그게 4.2분의 1 줄, 4.2분의 1 칼로리 퍼 줄인데 0.24 칼로리 퍼 줄이라는 거야. 즉 다시 가면 줄 값에다가 0.24만 곱하면 자동으로 칼로리가 된다라는 계산인 거야. 해서 두 개의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이기 때문에 요 개념은 조금 신경 써서 구별하세요. 하지만 우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열의 1당량.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그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부 에너지 맞지? 그 내부 에너지를 그냥 어차피 운동 에너지니까 생긴 운동 에너지 가지고 단원자 기체, 이원자 기체, 삼원자 기체의 경우를 정리해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뭘 정리해줬는가 했더니 열과 일의 관계를 정리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세 가지 큰 테마로 세 가지를 설명해줬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합시다.